안녕하십니까. 58강 ITQ 한글 기능평가 완전 정복 010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희 학습 기능에서 기능평가 첫 번째로 나오는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를 복습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익히실 거예요. 맨 처음에 ITQ에서는 요구하는 설정이 있죠. 기본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 여백 설정하는 거 하고 글꼴, 기본 글꼴이 바탕체죠. 바탕체의 글자 크기 10포인트 기본 글꼴과 글자 크기 설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1페이지에 나올 문제들, 2페이지에 나올 문제들, 3페이지까지 그 문제를 풀 공간을 마련해서 종이 설정까지, 페이지 설정까지 다 한 다음에 저장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1페이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작성한 다음 3페이지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완료까지 해서 ITQ 시험 문제를 작성하게 되죠. 저희 1번 문제에서 나오는 스타일 적용하기 문제를 완전 정복 문제를 통해서 복습 과정으로 다시 익혀보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지금 58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편집 용지 여백 설정에서 글꼴과 글자 크기 설정하고 그런 다음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 각각 페이지마다 문제 풀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그리고 저장하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설정까지 끝났고 이 내용이 기본적인 건데 다시 하는 이유는 맨 처음에 했던 강의에서 들으실 때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화면을 확대해서 보기 편하게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에 조금 더 빨리 익히실 수 있도록 좀 더 기억이 오래 남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습 과정으로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강에서 했던 이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완전 정복 문제를 통해서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었던 화면을 가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문서가 저는 고길동님 이름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문서를 저장하실 때는 고유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으로 문서의 형태가 있어요. ITQ 한글을 저장하실 때에 저장하는 파일의 이름 형태가 있습니다. 8자리에 임의의 수험번호를 넣으셨고 그 다음에 빼기 기호를 넣은 다음에 본인 성함 3글자 또는 4글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빼기 기호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네, 빼기 기호는 여러분 키보드에 엔터 자리 위에 보면 숫자 키보드들이 있죠. 그 중에서 플러스 번호 옆에, 플러스 기호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빼기 기호가 입력이 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키를 누를 경우에는 밑에 언더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냥 쉬프트 키를 안 쓰고 그냥 누르실 경우에는 플러스 기호처럼 빼기 기호가 입력이 돼요. 자, 한번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시 저희 문서로 와서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 있는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플러스 키를 눌러보시면 네. 자, 플러스 키를 누르시는 방법은 여기가 는 기호가 있고 플러스 기호가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밑줄이 2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그냥 눌렀을 경우에 바로 입력이 되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특수 기호를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특수 기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Shift 키 여기 있어요. Shift 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Shift 키 한번 찾아보세요. Shift 키 찾으셨어요? 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에 있는 숫자 키를 입력할 경우에 그 위에 있는 특수 기호들이 입력이 됩니다. 특수 기호 입력하는 방법.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해당 키를 누른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빼기 기호를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빼기 기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빼기 기호를 입력하면 돼요. 그냥 누르실 경우에는 언더바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냥 누를 경우에, 그냥 빼기 기호를 누를 경우에는 플러스 기호와 마찬가지로 이 선에 맞춰서 플러스 선에 맞춰서 빼기 기호가 입력이 되죠. 이 기호를 가지고 문서 저장하실 때에 임의의 번호 8자리 다음에 본인 성함 쓰실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빼기 기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빼기 기호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Shift 키를 누르고 빼기 기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언더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호에 있는 키들이지만 특수 기호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입력을 하면 빼기 기호가 입력이 되고 그냥 입력을 하시게 되면 글자 밑에 언더바 처리가 돼요. 빼기보다 조금 밑에 있죠? 네, 글자를 한번 같이 써보면 자, 언더바 Shift 키를 쓰고 누를 경우에 언더바 처리가 돼요. 네, 이런 경우에 글자 바로 밑에 부분에 입력하게 되는 키를 언더바라고 하는데 이 언더바는 아까 보여드린 키보드에서 그냥 누르셨을 경우에 입력되는 키고요. 플러스 키를 누른 상태로, 아니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Shift 키는 여기 있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기호를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빼기 기호가 입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본인 성함에 임의의 번호 8자리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빼기 아니 Shift 키 안 누르고 Shift 키 안 누르고 빼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쓰시면 돼요. 저는 문서에서 고길동님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이름은 저장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고유의 수험번호, 지금은 여러분이 수험번호를 부여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넣고 싶은 8자리 숫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임의의 8자리 숫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빼기 기호 입력하신 다음에 본인 성함 쓰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문서의 이름을 저장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57강에서 저장을 했었죠. 문서 저장하는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문서가 저장되는 경로가 또 있어요. 경로는 다 이따가 이 영상이 종료될 즈음에 어디 경로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지우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시면 자 1페이지에 여기 지금 1페이지요. 1페이지에 1번과 2번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1번 문제는 스타일 적용해서 문서를 작업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서식, 표와 차트 작성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ITQ 한글의 출제 형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문제지인데 기능평가 1이라고 해서 150점이죠.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총 150점이라서 그래요. 1번 문제의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는 거고 이 조건에 맞춰서 서식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텍스트는 여러분께서 직접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가 이런 형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제죠. 표와 차트 작성하는 문제예요. 표와 차트에 대해서도 복습 과정을 할 건데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번 시간에 배울 스타일 서식 오늘 꼭 복습해 가셔서 본인 걸로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스타일 서식 말고 표와 차트에 대해서 문제를 보여드리면 자, 표에 대한 조건이 있고 출력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작성하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도 달려 있고 표의 셀마다 서식 설정도 되어 있고 테두리 설정하는 것도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또 차트예요. 차트는 이 표의 내용, 이 표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의 차트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표를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해 주셔야 여기 차트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표와 차트가 2번, 두 번째 문제가 되고요. 자, 이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기능평가 두 번째라고 해서 총 150점, 40점, 110점짜리 3번과 4번 문제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괄호 안에 1번 문제가 있고 괄호 안에 2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까지 문제풀 종이에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파일에 3번 문제에서 괄호 1번, 괄호 2번에서 내용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도형 그리기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어떤 도형들과 기능이 들어가요. 하이퍼링크라던가 글맵시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도형 그리기 4번 문제까지 작업을 하시면 세 번째 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총 200점짜리 문제가 나오고 이 200점짜리 문제를 저희가 건강박람회라는 문서하고 전자 뭐 어떤 거 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 복습을 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복습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에 있었던 저희가 3, 4월에 배웠던 기능평가 첫 번째 문제를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원래는 모의고사 과정을 들어가서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께서 복습 과정을 밟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업 중간중간에 들어오시거나 옛날 과정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첫 번째 있는 스타일 적용 기능 평가부터 스타일 적용 문제부터 복습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금 기능평가 1번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한 답안을 보여드리면 모범 답안이에요. 자,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예요. 자, 지금 제가 종이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작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게 보시는 방법은 여기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 문서에 보면 여기 보시면 통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통맞춤. 지금 형태는 쪽맞춤이라고 해서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좀 작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쪽맞춤 방법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화면을 크게 전체적으로 보겠다 하면 여기에 있는 톡 맞춤이라고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클릭, 누르게 되면 네, 화면이 전체적으로 커졌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안이 이렇게 됩니다. 이 텍스트는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문제풀 작업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잠시 한번 복습을 해서 그 과정 ITQ 시험 문제를 풀 과정 지금 57강에서 했었던 과정을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은
여기에 있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파일이지만 이 파일 말고 새로 복습을 해본다면 자, 파일에서 여러분 여기 새 파일 만들 거예요. 새로 문서를 새로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버튼 여기 파일 탭 한번 눌러주세요. 파일 탭 누르시면 바로 가기들 있죠? 여기에서 새 문서 누르겠습니다. 새 문서 누르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파일 클릭, 새 문서 클릭. 자, 새 문서 클릭하면 보세요. 빈 문서라고 해서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은 새로운 파일이 열렸죠? 보시면 여백 설정도 자, 종이가 여기에 있는데 여백이 이쯤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서도 여기에서 확인되고 있죠? 여러분, 저처럼 여기에 있는 엔터 기호를 표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보기 탭에서 문단부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단부호 체크를 하시면 엔터 기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엔터 기호 확인하시는 방법 보기 탭에서 문단부호 체크를 한다. 네, 그래서 엔터 표시가 지금 여백 설정이 이만큼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데 ITQ에서는 여백 설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여백 설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엔터 기호가 이쯤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 57강에서 했었던 엔터 설정도 여백 설정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커서가 시작하게 되죠. 여백이 기본 한글 프로그램 열었을 때 여백보다 작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서가 여기쯤에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서가 열려있는 이 상태에서 여백 설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내용은 외워달라고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써놨던 건데요. 자, 여백 설정을 할 때 단축키가 있었죠? F7키입니다. F7키. 여러분 키보드 한번 볼까요? 키보드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키보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위에 F7키가 있어요.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F7키 한번 찾아보세요. F7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F7키를 한글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 눌러보면 자, F7키 누를게요. 눌렀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편집 용지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편집 용지 대화 상자의 단축키는 뭐예요? 편집 용지 대화 상자 단축키는 그렇죠. F7키예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자, 편집 용지 대화 상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작업하는 문서는 A4 용지예요. 자, 여기는 안 만지셔도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용지 여백인데 여기를 한 칸 한 칸 클릭해서 밀리미터를 ITQ에서 요구하는 대로 입력을 해주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축하기 위해서 여기 클릭하고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기능키 하나를 알려드렸어요. 네,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 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TAB라고 해서 탭이라고 읽어요. 탭이라고 읽어요. 탭키입니다. 탭키. 자, 여러분 탭키를 누르게 되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한글 문서에서 편집 용지 창에서 위쪽에 여기 여백 설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20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20을 지우고 용지 여백 10을 입력한 다음 탭키를 누르게 되면 탭키로 이용해서 다른 칸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좀 더 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집 용지를 불러내는 키, F7키, 또 용지 여백 설정을 위해서 다른 칸으로 넘어가는 키, 탭키,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편집 용지를 불러내는 단축키 F7키, 용지 여백 설정할 때 위쪽부터 10이라고 입력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키는 뭐예요? 탭키예요. 탭키. 네, 두 가지 단축키는 외워주세요. 두 가지 기능 키는 외우시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연 다음에 F7키를 이용해서 F7키 클릭, F7키 이용해서 편집 용지 창이 나타나면 마우스로 위쪽에 있는 20이라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블록 처리를 해주세요. 자, 드래그라는 거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손 떼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이동하게 되면, 자, 해볼게요. 클릭해서 이동하게 되면 위쪽이라는 칸에 20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미색으로 처리가 돼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20 전체가 블록 처리가 된 거죠. 블록 처리라는 건 뭐냐면 커서의 모양만큼, 커서가 움직인 부분만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걸 이렇게, 네. 너무 큰가요? 이렇게 지금 여기 커서가 여기에 있는 까만색 진한 긴 세로줄은 커서예요. 여러분 클릭하면 그 커서가 반짝반짝하고 있죠. 그게 커서고 여기 지금 블록 처리를 했기 때문에 20이라는 여기 숫자 여백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해요. 움직여서 20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자, 화면 줄이도록 할게요. 화면 줄여볼게요. 이 상태에서 10이라고 입력하세요. 10mm가 위쪽에 여백이 됩니다. 자, 20 지워지고 10이라고 입력이 되죠? 10이라고 입력하셨죠? 자, 커서의 위치는 아직 위쪽 여기 칸에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탭 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탭 키를 이용해서 이 여백을 다 입력을 하실 건데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다 10mm, 10mm가 입력이 될 거고 오른쪽하고 왼쪽만 11mm가 입력이 될 거예요. 나머지 제본은 만지지 않습니다. 기본값 0mm 그대로 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백을 설정이 10mm다, 11mm다 이걸 다 외우지 않고 탭키를 이용해서 어차피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처럼 외웠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지 여백 설정 창 여는 키, 단축키, 그렇죠. F7키, 자, F7키 누르고 용지 여백 설정에 가서 위쪽에 20부터 10이라고 입력한 다음 탭키 누를 거예요. 자, 여기를 20을 지우고 1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20 지우고 10 입력한 다음에 커서는 아직 10이라고 하는 입력된 부분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바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키, 탭키 누를 거예요. 탭키, TAB. 여러분 탭키 찾아보세요. 탭키. 같이 이동할 거예요. 같이 이동하면서 용지 여백 설정할 거예요. 탭키 찾아보세요. 네, 탭키 다 찾으셨죠? 여러분 키보드에 탭키 여기 있습니다. 탭키. 자, 탭키 눌러서 이동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바로 탭 누릅니다. 커서는 여기에 있는 상태죠?
위쪽 칸에 있는 10이라고 입력하고 나서 바로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탭키 이동해서 다음 칸으로 이동할게요. 자, 마우스는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는 좀 빼두고 아까 알려드린 탭키 클릭하도록 할게요. 탭키 손으로 눌러주세요. 키보드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넘어갔죠? 아래쪽 여백은 10. 자, 그 다음 탭 누를 거예요. 탭 누르면 왼쪽으로 가게 됐죠? 왼쪽으로 이동이 되었어요. 왼쪽 11. 다음 탭 누릅니다. 탭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됐죠? 자, 이 상태에서 11 입력하고 한 번 더 탭 누를 거예요. 탭 누르면 머릿말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머릿말 15.0mm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10 입력하시고 다음 탭키 한 번 더 누를 거예요. 자, 탭키 누릅니다. 자, 탭키 눌러서 이동이 어디로 되었나요? 꼬릿말로 이동되었죠? 이 상태에서 10 입력합니다. 자, 한 번 더 탭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제본으로 이동이 돼요. 제본의 여백은 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본까지 이동이 되었으면 용지 여백 설정은 끝난 겁니다. 자, 위쪽부터 시작해서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탭, 0 이렇게 오게 되면 용지 여백 설정은 끝나게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편집 용지 닫고 편집 용지 상자 닫고 F7키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F7키 눌러서 편집 용지 창이 나오면 마우스로 위쪽에 있는 20 여기 칸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할게요. 클릭해서 20은 드래그 처리해서 여기 자, 드래그 한다는 거는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손 떼지 않고 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죠. 자,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10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서 요백 설정 해볼게요. 자,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탭. 자, 어디로 오게 돼요? 0으로 오게 됐어요. 제본까지 하게 되면 기본 여백 설정에서 10, 10, 11, 11, 10, 10 다 여백 설정을 하고 마지막에 제본으로 오면 끝나죠. 자, 여기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조금 더 빨라요. 자, 용지 여백 설정 창 닫고 F7키 눌러서 여백 설정 창 킨 다음에 20창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20을 전체적으로 선택하고 10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탭키 눌러서 다음 전체적인 여백 설정 다 할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위쪽 칸의 20 부분을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 탭키 10 여백 설정 하시고 탭으로 이동합니다. 자,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탭, 0 오게 되면 위에 있는 설정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설정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용지의 여백이 자, 이만큼의 여백이죠? 이만큼의 여백이죠? 여기에 이렇게 여백 설정 창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커서가 여기에 있는데 이만큼의 여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커서가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확인 누릅니다. 설정 누르시게 되면 그렇죠. 방금 커서가 이쯤 있었는데 여기에 엔터 기호가 있었는데 여기로 이동이 되었죠. 여백이 이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에 있었던 여백이 줄어들어서 엔터 기호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었어요. 자, 엔터 기호를 바꾸시게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해야 되시는 거는 글꼴과 글자 크기예요. 자, 용지 여백 설정 단축키 F7키, F7키. 그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키 탭키예요. 탭키 두 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또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ITQ 한글에서 요구하는 기본 글꼴과 크기가 있어요. 각각 바탕이라는 글꼴과 10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 줄에 따로 빼내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쓸 수 있도록 빼냈어요. 이 부분을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하는데 서식 도구 상자에서 보시면 가장 지금 기본 값으로 글꼴이 함초롱 바탕이고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자, 글꼴은 10포인트 맞는데 저희는 ITQ 한글에서 요구하는 기본 글꼴은 바탕이에요. 그래서 함초롱 바탕이 아니라 바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클릭해서 여기 함초롱 바탕 부분을 클릭해서 바탕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바탕 입력하시고 바탕 입력하면 자동으로 바탕체가 찾아집니다. 바탕. 바탕체하고 바탕이랑 다른 거예요. 저희는 바탕을 합니다. 바탕이라고 해주세요. 바탕. 자, 바탕 입력이 되었고 기본 글꼴 입력되었고 10포인트 기본 설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기본 글꼴과 글자 크기 해주신 거예요. 자, 기본 글꼴과 기본 크기 엔터 눌러서 바탕체 바꾸도록 할게요. 바탕 10포인트. 자, 바탕 엔터. 자, 그러면 바탕과 10포인트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야 될까요? 페이지 구분과 저장하기 해야 되죠. 각각 외우셔야 되는 단축키가 또 있어요.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개 요구를 안 해요. 이 정도만 외우셔도 기본 설정하는 데는 네, 빠르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데 자, 용지 여백에서 구역 나누기라고 페이지를 한 장, 두 장, 세 장 만들 때마다 바로가기 단축키를 이용해서 Alt, Shift, Enter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새로운 종이를,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lt 키 여기 있고요. Shift 키 여기 있죠? Shift 키 아까 여기 위에 있는 특수기호 입력할 때 썼던 Shift 키예요. 그죠? Alt 누르신 상태로 Shift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Enter 키 누르게 되면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파일로 오셔서 자, 지금 아무것도 작업을 안 한 용지 여백만 설정하고 바탕체하고 10포인트만 설정한 상태에서 Alt, Shift, Enter 눌러보면 자,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종이에요. 첫 번째 종이에요. 1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첫 번째 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이에서 Alt, Shift, Enter 누르도록 할게요. Alt, Shift, Enter 누르면 자, 누릅니다. Alt, Shift, Enter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에 첫 번째 종이가 있었던 자리고요. 종이가 끝났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종이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종이로 바로 페이지를 만드는 거, 구역을 나누는 거, Alt, Shift, Enter 키 이용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 이 단축키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lt, Shift, Enter를 이용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문서를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작업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종이, 아까 Alt, Shift, Enter로 만들었던 종이는
이 종이를 지울 건데요. 지우는 키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모르셔도 괜찮은데 알려드리면 컨트롤 어, 자, 이전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전 상태로 이동하는 방법이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Z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다가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전 상태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 컨트롤과 Z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키하고 Z키를 누르게 되면 이전 상태로 이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컨트롤 키하고 Z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자주 쓰는 기능 키라서 화면이 전환될 때 혹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알려드려요. 컨트롤과 Z키를 누르게 되면 이전 상태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한글 문서에서 2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1페이지하고 2페이지죠? 구역 나누기 Alt, Shift, Enter. 자, Alt, Shift, Enter를 이용해서 Alt, Shift, Enter 여기 있는 엔터 키 이용해서 새로운 종이를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 그죠? 새로운 2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 컨트롤 Z를 눌러서 2페이지를 만들기 전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자, 커서가 2페이지에서 반짝이고 있는 상황, 아까 만들었던 상황에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종이라고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기 전 상황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Alt, Shift, Enter를 이용해서 두 번째 종이를 만들기 전으로 Ctrl Z 누르겠습니다. Ctrl Z 눌러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Alt, Shift, Enter를 이용해서 두 번째 종이를 만들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그래요. 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공간에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여기는 첫 번째 페이지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 스타일 기능 적용하는 1번 문제와 표와 차트를 작성하는 2번 문제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고 각각 조금씩 엔터 기호를 써서 그 공간을 마련해 놔야 돼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작업 파일로 돌아와서 방금 하고 있었던 세문서 파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커서가 여백 설정한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있죠. 여기에서 이제 숫자 1 입력하시고 온점 입력할 거예요. 키보드에서 여러분 숫자 1 입력하신 다음에 온점은 여기에 있는 키예요. 자, 여기에 있는 그냥 점하고 쉼표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는 온점 입력합니다. 1 입력하고 점 찍히면 돼요. 이 상태죠? 자, 온점 확인하셨죠? 위치, 키보드에서 위치 확인하셨죠? 네, 화면 전환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1점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 커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밑에 2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엔터를 한 4번, 3번 정도 써서 여기에 1번 문제가 입력될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뭐 3번, 4번 정도 이렇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가 이제 2번 2점 입력할 거예요. 자, 엔터 다 치셨죠? 엔터 치시면 이런 상황이죠? 이런 형태죠. 자, 여기에서 2점 입력합니다. 2점 입력해요.
자, 2점 입력하셨으면 마찬가지로 1번 문제 풀 공간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2번 문제도 표와 차트 작성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여기도 한 엔터를 3번, 4번 정도 치도록 할게요. 자, 커서가 2점 다음에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엔터 4번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 공간, 2번 문제 풀 공간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작업해 놨고 그 다음 이제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Alt, Shift, Enter 키 Alt, Shift, Enter 키를 이용해서 다음 페이지 구역을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키보드 다음 페이지 만드는 단축키 페이지 구역 나누기 단축키 Alt, Shift, Enter입니다. 자, Alt, Shift, Enter. 확인하셨죠? 자, Alt, Shift, Enter 각각 위치 확인하시고요. 저랑 같이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돌아와서 커서가 여기에 있을 때에 2번 문제 풀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 반짝이고 있죠? 커서가? 자, 그 상태에서 Alt, Shift, Enter 누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종이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종이. 첫 번째 종이는 위에 있는 공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아까 1번하고 2번 문제 풀 공간까지 마련했죠? 엔터 여러 번 쳐서. 그 다음에 Alt, Shift, Enter를 쳐서 두 번째 종이가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 종이에는 3번과 4번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3점, 엔터 4번, 4점, 엔터 4번.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문제, 수식 입력 문제, 4번 문제, 도형 그리기 문제를 풀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엔터가 여기 있을 때 한 번 더 Alt, Shift, 엔터 눌러서 이번에는 세 번째 페이지 만들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들어가게 되죠. 세 번째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페이지는 이렇게 글들이 들어가게 돼요. 다 직접 쓰시는 거예요. 이 글들도. 그래서 3번 문제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페이지 구역 나누기 단축키 Alt, Shift, Enter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4번 문제 엔터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커서 있죠? 여러분 화면에 커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Alt, Shift, Enter. 자, 그러면 다시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여기가 두 번째 페이지고요. 지금 세 번째 페이지예요. 세 번째 페이지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는 여러 가지 텍스트, 여러 줄이 입력될 거기 때문에 엔터를 한 7, 8줄 치도록 할게요. 딴딴딴, 딴딴딴. 자, 세 번째 페이지에는 엔터 기호를 이렇게 여러 개 쳐놓고 여기까지만 치시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ITQ 시험 문제를 풀 공간까지 다 마련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할 거예요,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각각 만들었죠. 1페이지에 1번 문제, 2번 문제 풀 자리 만들어 놨고 2페이지에 3번과 4번 문제 풀 자리 만들었고 3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엔터 7줄 정도 입력을 했어요. 그죠? 자, 이 상태까지 하셨으면 문제 풀 공간을 다 마련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장을 할 건데 ITQ 한글에서는 저장하는 경로와 파일의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파일의 형태에 임의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형태로 문서를 저장하면 되고 저장하는 경로는 자, 저장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문서 작성 먼저 저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한글 파일로 넘어오시면 지금 3페이지에서 여기 끝부분에 엔터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는 상황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저장하는 단축키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저장하는 단축키 영어로 save라고 하면은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S를 따와서 Ctrl S를 누르시게 되면 저장하는 단축키입니다. 자, Ctrl S키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Ctrl S, Ctrl S, Ctrl S. 네, Ctrl S를 하게 되면 저장하는 단축키죠. 키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Ctrl S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Ctrl 누르시고 S 누르게 되면 저장하는 단축키 파일이 열려요.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지, 경로는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파일 이름이 아무것도 없죠? 1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숫자 8자리 다음 빼기 본인 성함 써주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임의의 숫자 8자리 입력한 다음에 빼기 본인 성함. 자, 저는 예시로 그냥 이렇게 입력했어요. 수험 번호는 나중에 여러분이 ITQ 시험 접수하게 되면 나오는 번호인데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임의의 8자리 숫자 입력하시고 아까 수업 시작 첫 번째 처음 부분에 알려드린 빼기 기호 입력하신 다음에 본인 성함 3자리 또는 4자리 써주시고 자, 이번에는 저장 누르기 전에 자, 컨트롤 S에서 저장하기 단축키 열렸죠? 이 상태에서 수험번호 ITQ 시험에 작업하는 파일의 형태대로 저장 이름, 파일 이름,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쓰시고 자, 저장 누르시기 전에 경로를 설정해 줘야 돼요. 문서가 저장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ITQ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저장하는 경로, 자, 내 문서에서, 내 PC 문서에서 또는 라이브러리 문서에서 여기 있죠? 내 PC 똑같은 거예요. 문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내 PC 클릭하셔서 문서로 돌아오시면 문서 파일 안에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저랑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컴퓨터하고 제 컴퓨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셨던 파일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내 문서 또는 내 PC 또는 라이브러리 클릭하신 다음에 그 하위 파일들 중에서 문서 파일, 문서 폴더 클릭하시고 자, 문서 폴더로 들어와 있는 화면이 지금 이 그림이죠. 문서 파일 안에 문서 폴더 안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저희는 ITQ 폴더라고 새로 폴더를 만들었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예전에. 그래서 ITQ 폴더를 클릭하세요. ITQ 폴더 클릭합니다. ITQ 클릭 따닥 하시게 되면 ITQ 폴더를 클릭하게 되면 문서가 지금 라이브러리 또는 내 PC에서 문서로 이동한 다음에 ITQ 더블 클릭 따닥 했더니 경로가 지금 ITQ가 하나 더 추가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시게 돼요. 저장을 하면 돼요. 이 문서 이름으로 하나의 파일이 더 생성이 되겠죠? 지금 이것들은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문서들이라서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저장이 되겠죠. 이 경로하고 문서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장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들을 자, 문서의 경로, 파일명 확인하셔서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57강의 강의를 복습을 하다 보니까 또 수업 시간이 꽉 차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스타일 적용하기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를 풀 거니까 지금 57강하고 58강에서 배웠던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복습을 하긴 할 건데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57강과 58강의 내용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